안녕하세요. CNN 학원 원장입니다. 나가사키 갔던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나가사키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후쿠오카 가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도 되지만 부산에서는 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갔다가 버스 타고 나가사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나가사키 갔습니다. 나가사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거의 처음 개항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이국적인가 봐요. 실제로 가봐도 되게 이국적이고 인터넷에 보면 부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부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개항식이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근대화 개항식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기의 느낌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나가사키 잠깐 볼까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게 나가사키 현이고 여기가 나가사키 시입니다. 나가사키 시. 여기 보시면 깊은 만으로 되어 있죠. 이런 곳은 보통 천혜에 항구가 형성되죠. 나가사키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트램입니다. 트램 아시죠? 지상전차. 네, 트램 이렇게 길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요. 오우라 천주당이라고 하죠. 사람들 정말 많이 갑니다. 일본은 그 기독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처음 개항된 도시라서 어떤 기독교 얽힌 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거의 드문 천주교 신자가 4.5%나 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엄청난 비율이죠. 저는 가봤는데 우리나라에 성당이 많잖아요. 별로 신기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특이할 뿐만 아니고 여기 성당에 얽힌 스토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 자체는 되게 사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한번 가보시기를.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하고도 좀 뭔가 관련이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거 일본 아까 밖에서 본 트램 내부입니다. 신기하죠, 되게. 정말 옛날식입니다. 네, 트램 역입니다. 지상에서 그대로 전차를 탈 수 있어서 엄청 편합니다. 일본은 그렇더라고요. 그 역 상가 건물에 여기 대관람차 같은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사카에도 있죠. 햅파이브라는 그런 게 있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에 갔던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나가사키에는 1945년 8월 9일에 핵폭탄이 떨어졌었습니다. 히로시마에 8월 6일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3일 후에 떨어졌죠. 그래서 그 원폭이 떨어진 자리를 평화공원이라고 이름 붙여서 다신 이런 비극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가사키 피스파크 있죠. 여기 폭신지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이 검은 탑이 서 있는데 이 자리에 바로 원폭이 떨어졌던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그 폭심지 공원 바로 옆에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이 있습니다. 여기 폭심지 공원에서 조금 오시면 조그만 돌다리가 있거든요. 여기를 건너가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요 계단 보이죠?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 원폭 자료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죠? 옆에. 이거 주택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 소녀상 같은 게 서 있고, 이게 이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야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계단 밑에 요 길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원폭 자료관이 나오잖아요. 원폭 자료관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계단 사진밖에 없습니다. 현대 시간에서 요 내리막길을 따라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컨셉상.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요 밑으로 내려가면 1945년 8월 9일 핵폭탄이 떨어졌던 바로 그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보면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사진들이 뭐 어떤 분은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찍었습니다. 대신 이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게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에서 배부하는 리플렛이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뭐 입장료가 있고요.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안에 그 당시 성당이 서 있었는데 성당이 원폭에서 부서지고 남은 잔해, 돌무더기 이런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 원폭 투하에 의한 피해 실상, 그리고 그 원폭이 떨어지던 그 시간에 멈춰 있는 시계, 이게 그때 떨어진 그 원자폭탄이죠. 팬맨이라고 불리죠. 뚱뚱하죠. 그래서 팬맨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피폭당한 나가사키 거리, 안에 이제 전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 되게 꼼꼼하잖아요. 원폭의 피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보면 진짜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잘 재현을 해놨습니다. 나가사키에 가시면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을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폭 자료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원폭 자료관에 들어갈 때 기대했던 게 뭐냐, 원폭이 떨어지기 전에 이 제국주의 전쟁이 왜 일어났고 전쟁의 참상이 이렇게 벌어졌으며 그 결과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스토리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람이 과했을까요?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에는 앞을 다 잘라냈습니다. 즉 스토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9일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있었던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져 어마어마한 참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상이 펼쳤다. 그래서 다시는 원폭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폭탄을 투하한 나라인 미국 국민이 와서 보고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나? 진짜 미안하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꾸며놨습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죠. 왜 핵폭탄이 떨어졌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대 내용은 빼고 핵폭탄이 떨어져서 자기들이 피해 입었다, 그런 내용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원폭 자료관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은 구글 화면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소녀상 있는 엘리베이터 앞 요 뒤쪽에 가면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조선인 위령잡이. 그 당시 원폭이 떨어졌을 때 한국 사람도 나가사키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군함도도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죽었는데 남의 나라에 와서 죽은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뜰 있는 일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위령비를 세워줬습니다. 이게 그 위령비입니다.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있죠. 물. 그때 조선인들이 죽어갈 때 그 원폭의 뜨거움 때문에 전부 물을 외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 오면 물을 바치죠. 물론 저도 물을 바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 보면 이게 평화공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죠. 이쪽으로 가면 주택가입니다. 요 동상, 기도하는 아이, 동상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안 보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일본인들은 이국 땅에 와서 죽은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위령비를 세워줬습니다.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은 국립입니다. 국립.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 조선 위령비가 눈에 띄지 않게 이 뒤쪽에 숨겨놨습니다. 나가사키 원폭 박물관 가는 사람들은 100% 계단으로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주택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이 기도하는 아이상도 보고 참 후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비극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가겠죠. 아내도 물론이고요. 그러면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죽은 조선인은 왜 안 보이게 숨겨놨습니까? 이게 일본 정부에서 하는 짓이죠. 지금 참 슬픈 일입니다. 여기 가서 물을 바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약소국에서 태어나서 식민지의 희생양이 된 우리 조상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일본이 밉다고 따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본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위령비를 세워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2탄으로는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구남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